최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 열도 인근 상공을 비행했고 그 방향은 도쿄 쪽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례적인 비행 경로라고 밝혔고 일본 언론은 도쿄를 겨냥한 무력 시위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중국 함상 전투기가 합류했고 일본은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항공모함 전단은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포위하듯 이동했습니다. 오키나와현 동쪽 주변을 S자 형태로 돌아나가는 항해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훈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에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일본을 향해 군용기를 띄웠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일본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미국입니다. 미일 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아온 일본 입장에서 최근 미국의 침묵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미일 동맹은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중국이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동원해 일본을 압박하는 상황인데도 구체적 행동은 없습니다. 일본 외교계에서는 불안과 혼란이 동시에 번지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왜 이 국면에서 거리를 두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발단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입니다. 다카이치는 대만 문제에 대해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즉각 문제 삼았습니다. 대만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입니다. 중국은 이 발언을 일본이 기존의 선을 넘으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중국의 대응은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외교적 항의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 압박이 시작됐고 마침내 군사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군사 행동 이전에 경제와 문화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히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압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는 60에서 70% 수준입니다. 핵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이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했을 때 중국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이 히토류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 압박과 함께 문화 영역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중국에서는 일본 유학과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 상영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중국은 총선과 포연 없이도 상대국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디까지 물러서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군사 행동은 한층 노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전단은 오키나와 섬 주변 해역을 포위하듯 항해했습니다. 이어 다이토 제도 주변을 이동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일본 방어선의 취약 지점을 그대로 훑는 경로입니다. 같은 시기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2대는 동중국해에서 출발해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오키나와 인근에서는 중국 전투기 4대가 합류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도쿄 방향 비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이 경로를 택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번 비행이 명확한 경고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이처럼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만 반복할 뿐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미일 동맹은 전후 일본 안보의 핵심이었고 중국을 견제하는 축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면에서
미국은 일본을 전면에 세우고 뒤로 물러선 모습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를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방기가 아니라 계산된 거리두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즉각적으로 돕지 않는 이유는 중국과의 타협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을 다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동북아 질서는 일본이 중심이 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으로 미국의 이해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여야 합니다. 즉 미국은 철저히 미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내부에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잔재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치 계보에 뿌리 깊은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동아 공영권을 밀고 나갔던 과거 군부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일본 정치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의 재무장과 보통 국가화가 이들과 결합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과 대치하며 취하는 행동이 과거 중일 전쟁을 연상시키는 방식이 된다면 미국은 과거처럼 일본을 크게 견제할 것입니다. 일본 정치권 내부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민당 전반에는 오랫동안 통일교의 영향력이 작용해왔고 이제 일본 사회도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법인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통일교 하나로 일본 정치 세력을 묶어보는 시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본 내부에는 서로 다른 흐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쪽에는 아소다로 계열과 천황을 중심으로 한 권력축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국과 프랑스를 축으로 한 서방 금융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해왔고 일본 정치권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친서방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이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세력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반대편에는 과거 만주국 총석이었던 기시노부스케 계열로 이어지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만주국 군부의 전통을 계승했고 통일교와의 유착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냉전 당시 박정희 정권과 협력하여 독자적 핵무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었고 여전히 과거 군국주의의 부활과 대동아 공영권의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한국은 중화학 공업과 철강 산업 등을 통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긴 했으나 진주만 공습의 기억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이들을 여전히 큰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여전히 일본 우익 진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은 서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미국이 경계하는 대상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지금 당장 돕지 않는 이유는 일본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선택도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 내부의 구체제 정치 세력이 약화되는지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사용해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발 물러서서 그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장과 보통 국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방향에 따라 일본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의 노선을 반복하는 일본은 미국에게 부담이자 큰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향후 일본이 미국의 계산에 맞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한국과 일본의 구체제 정치 세력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한일 두 나라에서 동시에 통일교 해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은 동북아의 긴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일본은 스스로의 위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